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가양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제 125화 콤마를 찍어 말어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고요. 괄호 안에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제 문법책으로 공부하시다가 찾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이 더 귀에 익숙할 것 같아서 부제로 달게 됐고요. 오늘은 그래서 콤마를 찍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문제를 배울 텐데, 여러분이 이제 관계대명사 뭐 who나 뭐 which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관계 부사도 돼요. 뭐 where나 when 이런 아이들을 보면 그 앞에 간혹가다 콤마가 찍혀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콤마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은 왠지 콤마를 찍어야 될 분위기야. 그래서 콤마를 찍는다든가, 오늘은 콤마가 왠지 찍기 싫어서 안 찍는다든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뭔가 콤마를 찍고 안 찍고에는 룰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여러분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대명사 which나 who나 whose 중에, 또는 관계부사 when이나 where 이런 애들 중에 앞에 콤마가 이제 붙여져 있는 문장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문을 읽다가 또는 잡지를 읽다가. 자, 그러면 제가 평소대로 문장을 두 개를 드릴 테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My sister who lives in Canada always helps me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도 똑같아요. My sister who lives in Canada always helps me 라고 발음상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자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콤마가 찍혀 있는 게 있고 찍혀 있지 않은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위하고 아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문장들 두 개는 다 맞는 문장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해석도 같을런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기로 할 겁니다. 자, 우선 두 문장에 콤마가 찍혀져 있고 안 찍혀져 있고의 차이이지만 어쨌든 들어간 낱말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팩트를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팩트는 가족 중에 누나 또는 언니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있구나는 공통의 팩트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것 또한 공통의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다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콤마를 찍고 안 찍고의 차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제가 이제 그 꾸미는 부분, 즉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같이 생긴 것 뒤에 이제 꾸미는 긴 문장을 초록색으로,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꾸밈을 받는 말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보통 제가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된 단어 하나를 꾸미게끔 항상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 캐나다에 살고 있는을 먼저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sister를 꾸며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언니, 뭐 우리 누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항상 저를 도와줘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끔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우선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콤마가 붙어 있으면 뒤에서 앞으로의 룰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에서 뒤로 그대로 가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콤마가 붙었다 싶으면 앞에서 뒤로 하나씩 해석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것이냐? 우리 누나는 또는 우리 언니는을 먼저 해석하고, 캐나다에 사는데 그 다음에 항상 저를 도와줘요. 이렇게 앞에서 쭉 뒤로 가게끔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가 캐나다 살거든? 근데 나 되게 많이 도와준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엎어놓고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뭐가 차이가 지는지 보면은, 자, 아까 전에 이제 위에 콤마가 없던 문장은 캐나다에 사는 우리 언니, 캐나다에 사는 우리 누나 이런 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그 속뜻을 보면은 캐나다에 사는 누나, 캐나다에 사는 언니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언니나 누나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캐나다 사는 언니가 있나 보다 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 사는 언니, 어떤 사람은 뭐 부산 사는 언니, 어떤 사람은 캐나다 사는 언니. 그래서 캐나다 사는 언니가 나 되게 많이 도와줘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죠. 누나가 또 있는데
캐나다 사는 언니가 도와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게 해석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누나가 또는 우리 언니가 캐나다 살거든? 나 되게 많이 도와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누나 또는 언니는 한 명같이 느껴져요. 우리 누나가 말이야, 우리 언니가 말이야 라고 시작하고 가기 때문에 아,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아, 그분이 캐나다 사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이기에 약간의 정보, 받아들이는 전제로 까는 정보의 차이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캐나다에 사는 우리 언니, 캐나다에 사는 우리 누나 이런 식으로 콤마 없이 했다면 아, 누나가 여럿인데 그중 캐나다 사는 누나가 또는 캐나다 사는 언니가 많이 도와주는구나. 자, 요럴 때는 이 캐나다에 산다라는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 명 중에 특히 캐나다 사는 그 누나 해서 그 누나의 특징을 이제 쭉 말해주려면 캐나다에 산다라는 정보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그쵸? 자, 그런데 또 다른 거 콤마를 찍은 걸 보시면 우리 누나가 있잖아. 그래서 누나라고 우선 딱 전제는 아, 얘네 누나, 얘네 언니 이렇게 전제가 딱 지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캐나다 사는데 말이지. 그래서 캐나다 사는 건 굳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누나는 이 문장상 한 명 있는 거니까. 자, 한 명 있는 거니까 굳이 캐나다 산다를 말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부가적인, 누나는 어차피 하나니까 굳이 캐나다에 산다라는 누나의 부가 정보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캐나다에 사는 거가 주가 아니라 나 도와주는 게 주지, 캐나다 사는 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우리 누나가 말이야 캐나다 사는 데 있지?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콤마를 찍고 안 찍고가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우선 해보면 자, 관계대명사에 콤마를 찍냐 안 찍냐 이거를 구분할 때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꾸미는 말 있잖아요. 그 꾸미는 말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콤마가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보예요.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그 꾸미는 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보, 부가적인 정보를 그냥 주는 거다 라는 느낌으로 가려면 그러면 콤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우기가 가끔 가다 보면 헷갈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시냐면은 그냥 콤마가 뭔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콤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을 읽다가 어떤 긴 문장 앞뒤에 콤마가 중간에 딱 박혀 있고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콤마 안에 있는 문장은 드러내도 문법상으로나 의미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거품 같은 존재, 걷어내도 상관없고 있어도 뭐 상관없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마가 붙는다라는 거는 걷어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그런 거. 콤마가 없다라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뭔가 없으면 의미상으로 정보가 좀 모호해지는 거. 그럴 때 이제 콤마 있고 없고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거를 이제 확실히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할 겁니다. 두 가지 문장을 드릴 테니까 콤마가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두 가지 문장은 Amy, who has traveled around the world, speaks 4 languages라고 위에는 돼 있고 밑에는 Amy 빼고 더 걸이라고 소녀라고 해놨어요. 나머지 파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중에 문장 하나는 콤마가 필요하고 나머지 하나의 문장은 콤마가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장이 콤마가 필요할지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이 수식하는 문장 있잖아요. 이 수식하는 문장들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을 한번 이렇게 날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없앤다고 생각을 하면 뭐만 남냐면 Amy speaks 4 languages만 남고요. 밑에는 The girl speaks 4 languages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야, 에이미가 4개국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에이미라고 딱 고유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나오는 순간 에이미가 누군지는 대충 알겠죠. 그래서 굳이 세계 여행을 했네 안 했네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녀가 네 가지 언어를 한대 그랬을 때 그 소녀가 누군지를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소녀에 대한 그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한 그 소녀 해서 전 세계를 여행했다라는 어떤 단서를 주고 소녀를 얘기해줘야 걔라고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미는 이 에이미 자체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자체의 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에 굳이 딴 정보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소녀 자체로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얘가 뭘 하는 소녀인지의 정보가 들어가야 듣는 사람이 걔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고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콤마가 붙어야 되는 건 어떤 거? 바로 위에 있는 것에 콤마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할 때는 굳이 이게 말할 때는 우리가 콤마 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말할 때는 굳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라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읽거나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는 콤마들이 있을 때는 얘는 콤마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잠깐 제쳐놓고 생각해야지 라는 이제 여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그 문장 하나인데 막 4줄짜리가 한 문장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콤마가 딱 들어있어요. 콤마로 갇힌 문장이 있다면 그걸 살짝 걷어놓고 생각해 놓으면 조금 더 해석하기가 용이해지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문장 하나를 볼게요. 이번에 자, Amy stayed at the hotel which earned 5 stars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 Amy stayed at the Soho Beach Resort which earned 5 stars. 그래서 에이미가 어떤 호텔에 머문 건 공통적인 거. 자, 그 호텔이 근데 5성급 호텔이라는 것도 공통적인 사실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호텔로 돼 있느냐 아니면 소호 비치 리조트냐 요 차이만 있는 겁니다. 방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죠. 자, 그러면 그냥 호텔에 머물렀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호텔에 머물렀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성을 받은 호텔에 머물렀대 하고 뭔가 호텔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 이렇게 될 거죠. 듣는 사람이.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문장을 보면 이미 소호 비치 리조트에 머무른데 까지 해도 그런 호텔에 머무나 보다 라고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호 비치 리조트라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고유 명사가 있어 줌으로 해서 더 이상의 부가 정보는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근데 그 호텔이 5성을 얻었대. 5스타래. 이렇게 부가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콤마를 찍어줄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바로 자, 요 밑에 있는 문장은 콤마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위에는 호텔 가지고는 어떤 호텔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완성작은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콤마를 넣어준 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예를 보시면 아시듯이 우선 콤마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중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말이 고유명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고유명사라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정보를 더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뭔가 부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진 않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이제 콤마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제 위치랑 후만 했는데 위치랑 후만 콤마를 붙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특이하게 생긴 애들 중에 콤마를 붙이는 사례를 몇 가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Emily 해놓고 제가 이번에 콤마 칸이랑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들어갈 칸을 비워놨습니다. 자, Emily 해놓고 뭐가 괄호들이 있고요. Brother is a model 있고요. Learns English in my class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가 콤마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우선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괄호 안에 어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들어갈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문장은 원래는 에밀리는 우리 반에서 영어 공부해요 정도의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이제 들어간 정보가 에밀린의 남동생 또는 오빠가 있는데 걔가 모델이야 라는 사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딱 보면 아시듯이 에밀리 우리 반에서 영어 공부한다 하면 이미 에밀리라는 말 자체에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에밀리라는 애를 이름만 들면 딱 알잖아요. 고유명사니까요. 그럼 얘는 콤마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에밀리는 이미 구체적인 딱 고유명사로 돼 있는 명사이니까. 자, 그러면 이 다음 칸에는 이제 어떤 것이 들어올지 보면 에밀리 그리고 걔네 오빠가 또는 걔네 남동생이 모델인데 말이야. 근데 걔 우리 반에서 공부한다? 그 에밀리라는 애가 오빠가 남동생인 또는 오빠가 모델인 또는 남동생이 모델인 에밀리라는 애가 있는데 걔 우리 반에서 공부하잖아.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오빠가 모델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에밀리 자체만으로도 에밀리 걔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콤마를 찍은 거고 걔네 오빠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바로 뭐였나요? 누구의가 들어가야 되니까 whose가 들어가면 딱 좋겠죠. whose, W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y traveled to Australia 칸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칸 하나 있고 She used to study 15 years ago. 그래서 요는 에이미가 호주에서 이제 호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호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걔가 15년 전에 공부를 주로 했던 곳이래요. 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거를 딱 얘기했을 때 호주라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굳이 그 호주를 걔가 15년 전에 공부했던 곳이야 라고 꾸며줄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호주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다 어딘지 아니까요. 그럼 얘는 콤마가 필요한 문장이고요. 이 뒤에는 콤마를 찍어주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마침표로 막혀 있으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괄호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호주긴 호주인데 걔가 그 호주 속에서 공부를 했겠죠. 15년 전에 호주 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에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관계대명사 같은 애를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where가 장소 속이면 우리가 where를 쓰기로 한 게 있었죠. 이 전 강의에서. 자, wh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도 이렇게 앞에 콤마가 붙을 수 있네요. 자, 마지막. 민수 never wants to go back to 1997 하고 가로가 하나 있고 또 가로가 있고 he started military service 했습니다. 민수는 1997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네. 자, 이미 이 문장 자체로 꽉 찬 문장이에요. 뭔가 더 정보가 곁들여질 필요가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97년이라고 딱 했을 때 그 연도가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라고 듣는 사람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콤마가 필요하겠죠. 뒤에는 막혀있는 문장이라 마침표가 있으니까 따로 콤마를 더 해주진 않아도 되겠고요. 그럼 이 다음에는 뭘까요? 1997년인데 그 해는 어떤 해였냐면 그 해에 얘가 군대를 처음 간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안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자 어떤 시간 선상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었나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중에 찾아보면 when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when을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때의 when은 해석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예쁘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만약에 나 후즈 까먹었는데 또는 후즈 편은 못 봤는데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세가영 118 또는 세가영 후즈 이렇게 쓰시면 나오고요. where나 when 같은 거 해석이 안 되는 where나 when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시는 분은 또 세가영 123 또는 세가영 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의를.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보세요. 아까 했던 문장을 다시 소환을 해서 불러와서 아까 그 비치 리조트 나오는 거. 자, 보시면 Amy stayed at the Soho Beach Resort which earns가 아니라 이미 얻었으니까 earned 5-star 호텔이라고 돼 있는 그 문장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물일 경우 또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위치도 쓸 수 있었지만 that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위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that은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였잖아.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그럼 난 that으로 그냥 일관성 있게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콤마 찍는 것을 that 앞에는 찍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that 앞에는 찍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that에는 붙일 수가 없으니 자, 위치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at 앞에는 콤마를 찍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뒤에 이제 얹어 놓을 때 add를 할 때 that은 할 수 없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포인트 이슈는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를 굳이 회화에 우리가 쓸 일이 있나요? 뭐 우리가 회화에 뭐 콤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굳이 쓸 일이 우리가 있나요? 할 텐데 이게 의외로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해놓고 정보를 계속 붙이고 싶은 거예요. 붙이고 싶다면 거기에 이제 위치를 얹고 계속 붙이면 되거든요. 또는 뭐 who를 얹고 붙여도 되고 where를 얹고 붙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계속 나열해서 붙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이용한 이런 테크닉을 좀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어떨 때 그러면 이런 걸 하게 되냐? 우리말로 이제 굳이 이제 해보자면 우리말로 뭐 그런데 그게 말이야 라는 식으로 중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더 서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지 이런 식으로 서술할 때 보통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느낌을 한번 줘보는 문장을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길 가다가 우연히 내 첫사랑을 봤거든? 근데 걔가 말이야 옛날 그대로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일 경우. 자, 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보면 내가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샀거든? 근데 그게 말이야 세차할 때 되게 편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뭔가 뭐뭐를 했단 말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말이지 하고 더 부가적인 정보를 더 얻어오고 싶은 거 있죠. 애접 해주고 싶을 때, 추가해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영어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될지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우연히 내 첫사랑을 마주쳤는데 어디서 이제 사람이랑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마주칠 때는 run into를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마주쳤으니까 ran으로 바꿔서 해보면 I ran into my first love. 내 첫사랑을 봤다? 우연히 마주쳤다? 그런데 걔가 하고 이제 더 문장을 뒤에 얹고 싶잖아요. 근데 I ran into my first love who didn't look any different. 그래서 걔가 근데 그렇게 막 다르진 않더라. 옛날이랑 퍽 달라지지 않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까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경우를 보면 야, I bought a Dyson cordless vacuum을 샀단 말이야. vacuum 해놓고 근데 그게 하고 얘기할 때 which is so convenient. 되게 convenient해. 언제? When I wash my car in the garage. 가라지에서 차고에서 세차할 때 엄청 편하다 그거? 이런 식으로 정보를 뒤에다 더 얹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콤마 위치, 콤마 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콤마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런 관계대명사들을 해봤는데 제가 몇 개의 연습 문장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 영어로 한번 바꿔보시라고 연습 문장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문제를 드리기 전에 필요한 단어들,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들 몇 개만 빨리 소개를 하고 문장을 드리고 리뷰를 한번 한 후에 오늘의 강의가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영작하는 문장 안에 수도라는 게 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수도는 이제 the capital city 하면 되고 뭐 어디의 수도야? 그럼 the capital city of 어떤 나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미래형으로 이제 만들게끔 제가 하나 유도를 할 건데 그럼 be going to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는 거 할 때 retire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수
물에 젖어도 괜찮은 방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waterproof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셔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억만장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billionaire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서 제가 콤마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또는 콤마 관계부사가 들어가는 문장 몇 개를 연습용으로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점검을 되나 안 되나 해보시고 다음 강의를 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